안녕하세요. 메타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스크립트와 로컬 스크립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로블록스에서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매뉴얼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서버는요, 중앙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 어떤 플레이어는 핸드폰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로 들어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태블릿으로도 들어올 수 있겠죠. 각 다른 기기 또는 동일한 기기로 들어오는 그런 플레이어들을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데이터가 잘 통신되게끔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되게 많은 기기의 클라이언트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데이터를 보낼 때의 예시입니다. 설명을 보면 어떤 플레이어가 P키 또는 E키를 눌러서 음료수를 마신다고 이거를 서버한테 데이터를 넘겨줄 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다라는 예시고요. 두 번째 가운데는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플레이어가 게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서버는 그 캐릭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이템 같은 것들을 플레이어의 인벤토리에 넣어줄 때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먼저 데이터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전송하는 예시입니다. 다양한 예시가 있겠지만 여기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서버에서 우리 게임 시작했을 때 플레이어마다 각자 3분의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같은 3분 서버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얘가 3분 딱 시간을 재면 3분 뒤에 다시 0초로 리셋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서만 작업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2분 때에 게임이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3분을 재기 시작할 거고 누군가는 이미 끝났는데 그때부터 3분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서로 시간이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필요한 정보를 줄 때는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설명할 때는요, 우리가 서버에서 관리하는 서비스들이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로블록스에서는 이제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우리 오른쪽에 보면은 워크스페이스, 플레이어스, 라이팅, 팀, 스타터팩 등등 되게 많은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서버 측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랑 서버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로컬 스크립트가 아니라 일반 스크립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클라이언트에서는 로컬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스타터 팩, 스타터 GUI, 스타터 플레이어 스크립트, 그리고 스타터 캐릭터 스크립트, 마지막으로 리플리케이티드 퍼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게임이 시작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안에 있는 게 복사돼서 각 플레이어들의 백팩이나 플레이어 GUI, 플레이어 스크립트, 캐릭터 안에 다 복사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알지 않아도 괜찮고요. 일단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다루고 있는 게 있구나 라는 것까지만 인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블록스 스튜디오로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어떤 플레이어가 이 벽을 클릭했을 때 벽이 사라지면 되는 건데요. 우리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볼게요. 플레이어 A가 눌렀을 때 모든 플레이어들한테도 벽이 사라지는 버전. 이거는 이제 서버 스크립트를 사용할 거고요. 즉, 그냥 스크립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B 버전은요. 각각의 사람들만, 즉 B라는 사람이 눌렀을 때는 C라는 플레이어한테는 벽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만 벽이 사라지게끔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때는 로컬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측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탐색기 창에서 우리 파트를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 파트에다가 클릭할 수 있는 클릭 디텍터를 하나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 클릭 디텍터가 있으면 이제 들어간 파트는 플레이어가
누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크립트를 하나 넣어줄 건데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는 모든 플레이어들한테서 사라지게끔 하기 위한 거니까 서버 측 스크립트 즉 그냥 일반 스크립트를 클릭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클릭 디텍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script.parent로 접근을 하고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이 클릭 디텍터에 대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드만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릭 디텍터를 클릭했을 때 파트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트를 찾아서 디스트로이 해서 붕괴시켜 버리면 되는데요. 아니,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 멀티 테스트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테스트 탭에 가서 여기 플레이어 수, 즉 유저의 수를 설정해주고 시작을 누르면 서버 창 하나 그리고 플레이어 창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3개 창이 나오게 되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컴퓨터마다 나오는 시간이 다를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누르면 렉이 너무 심해질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누르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친구는 플레이어 A고요. 밑에 있는 친구가 플레이어 E고 여기 왼쪽에 조금 큰 화면은 서버입니다. 서버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서버에서는 이 친구들의 움직임은 다 보이게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은 플레이어 1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여기 화면을 클릭하면 플레이어 2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어 1이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던 파트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눌렀을 때 파트가 서버도 그렇고 다른 플레이어들 화면에서도 모두 삭제가 됐죠. 왜냐면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일반 그냥 스크립트로 작성했죠. 그거는 서버 측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작성한 것들은 서버에서 다 인지를 하고 같이 다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파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은 플레이어 1이든 2든 지나다닐 때 방해가 전혀 받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는 여기 빗자루 모양의 정리 버튼을 눌러주면 열려 있었던 모든 창들이 닫히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서버 측 스크립트를 작성했던 거는 삭제를 하거나 또는 이너블들을 태클을 빼줘서 스크립트가 작동이 안 되게 막아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로컬 스크립트를 작성할 건데요. 우리가 아까 인터넷에서 봤던 것처럼 이 로컬 스크립트는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여기 스타터 플레이어 스크립트에다가 넣어줄 거고요. 왜 여기다 넣어주는지는 더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자, 스타터 플레이어 안에 스타터 플레이어 스크립트에다가 로컬 스크립트를 만들어줬고요.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작성을 해줄 건데 여기서 차이점은 아까 서버 스크립트는요. 이 클릭 디텍터 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이 가능했어요. 근데 스타터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워크스페이스에 간 다음에 파트로 들어가서 클릭 디텍터한테 접근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워크스페이스에서 find가 아니라 wait로 찾을게요. 왜냐면 파트를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파트의 이름이 말 그대로 파트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다가 똑같이 이름 써주고요. 얘를 변수로 파트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로 넘어와서 이 파트 안에 점을 찍고 클릭 디텍터 지금 접근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함수를 연결을 해주고요. 똑같이 이 파트를 파괴시키는 디스트로이 함수를 작성하면 됩니다. 접근할 때는 이미 파트는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파트에다가 디스트로이 함수 작성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테스트로 똑같이 서버 창 하나, 클라이언트 창 두 개 띄워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A든 플레이어 B든 누군가 누르면 서버도 같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플레이어들 화면에서도 같이 없어지게 됐었죠. 지금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로컬 스크립트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가 플레이어 1이고요. 위에 있는 애가 플레이어 2가 됐습니다.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이 이 파트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예측이 끝났다면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어 1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플레이어 1 화면에서만 사라졌죠. 즉, 서버는 이게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알려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 플레이어 1은 이렇게 파트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서버 입장에서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갈 길 가는 거죠. 파트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플레이어 1로 한번 파트에 부딪혀 볼게요. 플레이어 1은 자기가 누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플레이어 2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가 사라진 것을 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파트를 삭제해야겠죠. 직접 얘를 클릭하면 없어질 텐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쓰냐?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더 많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어떤 방탈출을 할 때 어떤 플레이어가 A라는 행위를 했을 때 방이 모두한테 열리는 게 아니라 자신만 나갈 수 있게끔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파트를 클릭했을 때 어떤 힌트를 주는 문구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개개인의 퀘스트를 진행할 때 이 로컬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플레이어 2에서도 파트를 클릭하면 잘 사라지지만 서버에서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2도 이제 파트로 잘 넘어올 수 있겠죠. 그럼 정리를 눌러서 다시 한번 모든 거를 깔끔하게 지워주면 되고요. 여기까지 우리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게 처음에 접하는 개념이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거나 또는 많이 연습을 해보면 조금씩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천천히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